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확률과 통계를 풀이할 정유빈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왔어요. 그쵸? 무려 여러분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인 수능 시험을 보고 온 거잖아요.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경험한 바, 나는 허탈함이 가장 컸어요. 그죠? 사실. 뭔가 후련, 허탈, 뭔가 아쉬움, 뭐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진짜 끝이 났구나. 이게 이제 내가 시험을 정말 끝냈구나 하는 뿌듯함?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이 정도로 긴장을 했다고 하는 속상함, 뭐 허탈함, 여러 가지의 마음을 저는 사실 느꼈었거든요. 네, 매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때의 저의 마음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은 넣어두고요. 지나간 걸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뭐 어떡해. 그쵸?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들만 잘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능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확률과 통계 부분을 저는 맡았으니까 그거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해볼만 했다. 그쵸? 해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8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30번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중간중간에 이게 사바사예요. 그쵸? 사람 방이 사람으로 나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느끼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으악 어떡하지가 아니고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 더 먼저예요. 그쵸? 많이 패스하고 넘어와도 좋으니까 패스하고 넘어가면서 내가 아는 문제들을 다시 풀어내면서 마음 편하게 갖는 것. 그쵸? 확률과 통계가 우리한테는 힐링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 편안한 마음으로 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쵸,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했던 문제들 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막 엄청 새롭고 엄청 못 풀만한 문제 없었어요. 그쵸? 확통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충분히 다 잘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3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갖는 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2점짜리기는 해도 2점 자체가 어려울 건 전혀 없는데 우리가 확통을 딱 펼쳤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문제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엄청 고민과 예상을 해왔었을 텐데요. 요게 나왔습니다. 그쵸? 뭐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쵸?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X, X, Y, Y, Z 뭐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슈르륵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상할 때는 어떤 것들로 생각을 했었냐면 뭐 이항분포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23번은.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치? 뭐가 나왔냐면 요거 가디순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X 2개 있고 Y 2개 있고 Z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나열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형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나누어 주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면 될까요? 5팩. 그리고 2팩, 2팩으로 나누어 주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죠. 그렇죠?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나오는 문제라서, 가디순 문제라서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한 가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디순 문제로 간단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이 스르륵 풀고 넘어가면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5, 4, 3. 이런 문제 할 때 근데 있잖아요. 약간 차분하게 푸는 게 되게 필요해요. 첫 문제이기 때문에 쉬울 거잖아요. 그쵸? 쉬울 거잖아요. 내가 혹시나 긴장해서 2개, 이거 3개, 개수 잘못 세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5, 4, 3, 2, 저의 경우에는 항상 첫 문제의 경우에는 차근차근 끝까지 쓰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계산 실수를 안 하고 여기서 실수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지? 자,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30 요렇게 와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쵸? 그 정답은 30하고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24번으로 갑시다. 그래도 일단 힐링을 주는 2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힐링을 주는 2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23번 지나갔고요. 24번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독립이죠. 자, 확률의 계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확률들을 가지고 뭐 PA, PB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고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라면 한글로 적혀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긴장을 하면 이게 잘 눈에 띄고요. 한글이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첫 줄부터 보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확통수특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우리가 예상을 해왔던 문제의 스타일이라서 긴장할 건 없었어요. 그죠? 가볼게요. 요거 어떻게? 보자마자 독립이라는 말이 떠 있으면요. 교집합의 확률이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되는 건 그렇지. 확률 둘의 곱이라는 거. 이게 일단 제일 먼저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얘부터 처리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로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보이세요? 두 확률의 곱으로 보이는 거예요. 4분의 1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도요. 여집합의 확률로 보여요? 아니지. 뭘로 보여야 돼요? 좌변이? PA를 뺐을 때 1에서 PA를 뺐을 때의 확률 그리고 여기 우변은 EPA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PA의 3배를 하면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딱 보시면 A에 대한 확률로만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A와 관련된 확률들. A 확률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편이 됩니다. PA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 끝.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뿅 대입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겠죠. 그쵸? 마무리 지어볼까요? PB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으로 요런 계산할 때 긴장하는 편입니다. 시험 때 얘기야. 평상시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요런 계산을 할 때 내가 암산을 하다가 틀릴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첫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차분차분하게 하세요. 3분의 1이니까 넘어가서 양변에 3 곱하면서 갑니다. PB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큰일 나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쵸?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P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쵸? 여사건의 확률과 PA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독립을 이용했을 때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23, 2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편안했죠? 괜찮았어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가 25번 위치로 무엇을 예상을 해왔냐면 그쵸,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보세요. 이 정도야 뭐. 그치? 확률 계산하는 것 중에서 카드 배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잘 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자, 볼게요. 1, 2, 3, 4, 5, 6의 카드가 있는데 얘들을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이게 일단은 확률이고 일렬로 나열이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들을 쭈루룩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요. 1이랑 2가 양 끝에 와도 되고요. 1, 3이 돼도 되고요. 1, 4가 돼도 되고요. 1, 5가 돼도 되고요. 1, 6도 되고요. 2, 3도 되고 2, 4도 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이상한데? 그쵸? 이상한데라고 느껴야 돼요. 생각해보시면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아닌 경우가 더 적어요. 대놓고 뭘 이용하라는 걸까요? 여사건의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 어떤 느낌이냐면 10개를 구하는데 여사건으로 계산하면 4개이고 그냥 사건으로 계산하면 6가지의 경우가 된다라면 그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굳이 여사건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의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긴장의 상황이라면 1, 2, 1, 3, 1, 4 너무 케이스가 많아지는데 잠깐 기다려봐. 5, 6밖에 없어. 양 끝에 합이 10 이하가 아닌 경우는 5, 6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볼게요. 전체 확률에서 뺄 겁니다. 양 끝이 누구? 5, 6. 양 끝의 배열이 5, 6이 되는 확률만 빼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적어보세요. 5, 6이거나 5랑 6이 바뀌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 가운데에 들어갈 아이들은 1, 2, 3, 4의 카드고요. 그들을 배열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양 끝이 5, 6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카드 6개를 배열하니까 6팩이고요. 그 중에서 4개는 1, 2, 3, 4는 자유예요. 5, 6이 양 끝에 올 뿐이니까 1, 2, 3, 4를 배열하는 4가지 4팩토리알에다가 어떻게? 그치,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곱하기 2. 왜? 5, 6 자리 바꿔가 되잖아요. 그죠? 4팩 곱하기 2로 생각을 하시든 아니면 5, 6일 때 4팩토리알, 6, 5일 때 4팩토리알, 4팩 더하기 4팩으로 생각하시든 이 정도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약분하시면 6이랑 5랑 남고요. 그리고 한 번 더 2랑 나누면서 3 남고요. 그럼 3, 5, 15분의 1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15분의 1만 전체에서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15분의 14. 그렇죠. 요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으면 전체가 아니지. 전체로 내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사건으로 가야만 무조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확률 계산하는 경우도 보여드리고 여사건도 보여드립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6대 4 정도면은 둘 다 보여드리는 편입니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여사건을 사용해야만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풀이를 여러 가지로 풀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쭉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여러분들 편안했을 것 같아요. 괜찮죠? 25번까지 오케이 좋아요.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26번.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긴장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 26번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 일단 실눈 뜨고 봤을 때 시험장에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실눈 뜨고 봤을 때 어렵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죠, 그렇죠?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종류는 그런 종류인 건데 보통 우리가 x를 주고 이산 확률 변수 y를 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그치 x의 확률을 구하고 ax 플러스 b로 변수를 변환시키는 y가 등장해서 y의 확률을 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예상합니다. 그렇죠? 예상을 한다는 거지. 많이 봐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읽어볼게요. 잘 읽어보세요.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고 그러면 x로 가능한 걸 먼저 써볼까요?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4개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 보세요. y가 신기하게 약속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0 또는 1일 때 x가 0 또는 1일 때는 그냥 x래요. 0 또는 1일 때는 y도 그냥 x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2 이상일 경우에는 y가 뭐가 된대요? 그냥 여기 2가 된대요. 무슨 말이야? 자, 어찌됐건 y는 0, 1, 2인 거죠. 이산 확률 변수죠. 확률 분포 표 그려야 되겠죠. 그릴게요. y가 0이거나 1이거나 2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쵸? y는 0 또는 1 또는 2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볼 건데 0이 나올 확률, y가 0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x가 0이 나올 확률입니다. x가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총 4개의 동전을 던졌습니다. 16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전체가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뒤뒤뒤뒤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죠. 그래서 16분의 1이에요. 괜찮아? 오케이. 16분의 1이에요. x가 0인 경우는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16분의 1 썼어요. x가 0이라면서요. 근데 x가 0일 때는 y도 0이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x가 1인 경우로 가볼게요. 1인 경우. 이건 뭐야? 총 16가지입니다.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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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그죠? 총 16가지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쪽에 써볼까요? 앞, 뒤, 뒤, 뒤. 요런 아이들의 배열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4개 중에서 앞이 나올 하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몇 가지죠? 4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치. 그래서 몇이에요? 16분의 4예요. 약분하지 않고 둘게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계산한 확률의 합이 1이 안 되면 내가 계산 실수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분을 위해서 그냥 16으로 두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다 또 똑같이 쓸게요. 얘는 어떻게? 자, y가 2가 되는 확률이라는 건 x가 2거나 또는 3이거나 또는 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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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서 16가지인 거고요. 2의 4제곱. 2개 나온다는 건 어떤 형태냐면 앞, 뒤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던 4개 중에 앞이 나올 2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던 똑같은 방법일 거예요. 요거는 얘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던 앞이 나올 3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던 똑같습니다. 얘는요. 이거는
배열이고 뭐고 한 가지잖아. 그치? 전부 다 앞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해볼까요? 앞 뒤뒤를 가디순으로 해결하시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다. 또는 4C여도 마찬가지 6가지가 되고요. 얘는요. 4가지. 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몇이 나오냐면 확률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봐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얘네 합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혹시나 내가 계산 틀릴까 봐 확인해봐요. 1 나왔죠? 됐습니다.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해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었다면 사실상 그 분포표 안에서 2, 3, 4의 확률을 합해서 여기다가 통으로 집어넣는 형태인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겠네. 근데 약속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어려울 건 없었죠. 그죠?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서 확률만 구하면,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y 어떻게 구해요? 곱해 싹 다 더해 16분의 곱해 0이 나오면 하나라도 쉬어가니까 1이랑 4랑 곱하고 2랑 22랑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요. 요 값은 요로 쓸까요? 약분하면서 쓸게요. 8분의 26이니까 2로 나누시면 짠! 정답은 8분의 13, 답은 2번. 이렇게 되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 할 때만 여러분이 살짝 긴장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만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 돼. 내가 봤던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어때요? 포장지만 바뀐 거예요. 이제는 보이시죠? 우리가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나누잖아. 0일 때, 1일 때 각각 밑에 확률 쓰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률 각각 밑에 썼을 텐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더해서 한 통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어려울 건 없죠. 괜찮아? 어려울 건 없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밌게 보여드리자면 X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서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값을 Y에 의해서 슬쩍 바꾸기만 하면 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X에 대해서 0, 1, 2, 3, 4는 쉽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확률로 바꿀게요. 이거 X. 이거는 쉽죠, 그죠? 자, 이렇게 했어. 긴장했다면 이렇게 푸셔도 돼. 0일 때의 확률은 16분의 1. 여기는 16분의 4. 아까 구한 대로 여기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로 구할 겁니다. 그쵸? 맞아. 자, 요렇게 했을 때 합하면 지금 맞잖아, 16. 그죠? 혹시 틀렸을까봐 빨리 더해보는 거예요. 5 더하기 5 더하기 맞잖아, 그치? 자, 요 상태에서 y를 어떻게 바꾸냐면 그들이 각각 나오는 확률이 변하는 건 아닌데요. x가 0일 때에는 y도 0이고요. 자, y를 바로 위에다 써볼게요. 0이고요. 이때는 1인데 이때가 다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더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요거 0, 요거 1, 요때 2, 싹 다 더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새롭지 않죠? 그런 다음에 확률 곱하는 걸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괜찮죠? 그죠? 시키는 대로 바꿔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27번으로 오세요. 신뢰 구간이 나왔다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뢰 구간이 나오면 절대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신뢰 구간은 어려워질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역대 수능에서 신뢰 구간이 등장을 하면서 어렵게 된다면 신뢰 구간 2개가 같이 등장을 할 때 그나마 어려웠습니다. 얘 어때요? 1개예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까지 신뢰 구간의 문제가 지금 2년 연속 수능에서 출제가 된 이후에 또 수능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오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치? 나오겠죠? 긴장하지 않았죠? 오케이.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라고 읽을 때까지는 실은 표본 평균에 대한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해가지고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일까봐 긴장을 살짝 했다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신뢰 구간이에요. 오예 이렇게 해서 풀었겠지, 그치? 자, 내가 구한 X바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할 건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바를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각각의 신뢰 구간을 직접 쓰실 필요는 없었을 건데 이렇게 나왔고 얘가 미지수여가지고 불안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럴 경우에는 편안하게 신뢰 구간을 쓰겠습니다. 내가 구한 X바로부터 뭔가를 빼고 더해서 모평균을 추측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골격을 만들어 놓기만 하시면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뭘 빼고 뭘 더하라 그랬죠?
똑같은 거. 실내 구간에 대한 값, 그죠? 실내도에 의한 값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어디 있냐면 요거죠, 그쵸? 1.96. 실내도에 의한 값, 그리고 루트 n, n이 49죠?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7 분의 시그마 5, 요렇게 바로 가도 괜찮을까? 시그마 어딨어, 시그마? 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시그마죠, 그쵸? 알파처럼 썼어. 요게 우리가 말하는 시그마, 요게 우리가 말하는 n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그걸 똑같이 한 번 더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얼마래요? 5분의 6a래요. 식 2개, 문자 2개니까 연립하면 풀 수 있죠. 물론 풀 수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세요. 어떻게 가면 돼? 일단 빼!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 일단 계산이 가장 쉬워요. 그럼 x바를 치우고 빼서 a만 먼저 구할 생각인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었을 거고요. 똑같이 쓰시면서 이 값이 얼마예요? 빼니까 5분의 1 a가 나왔지.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a는 얼마가 되느냐면 2 곱하기 1.96 7분의 5 곱하기 5가 됩니다.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해놓은 a에다가 뭐만 하면 될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최대한 안 하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자신이 없어. 계산에 대해서. 그럼 좀 기다려야지. 어떻게든 약분이든 묶어내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구해놓은 a에다가 이 값만 더하면 x가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x반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반은 a에다가 더하겠습니다. 요 둘을 합해서 여기다 곱할게요. 이유는 잠시 후에. 거기에다가 누굴 더해요? 1.96 7분의 5 곱한 것.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죠? 어떻게든 공통 부분 찾으려고요. 얘를 묶어내시면 10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11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5로 계산을 하고요.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는 계산을 해야지. 그죠? 약분하시면 0.28 나오고요. 5랑 곱하니까 140, 즉 1.4 등장을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11이랑 곱하니까 154. 그죠? 0.4. 정답은 15.4 이렇게 되어주겠네요. 괜찮죠? 그쵸? A로 나와서 조금의 긴장을 했다면 그래도 식 정리하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실내 구간의 길이 할 때 이렇게 빼는 거 했었는데 가끔 우리 수특 문제에서도 그렇고 수능 완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기출 풀 때도 그렇고 이렇게 둘의 A, B라고 해서 식 자체를 A랑 B랑 더하는 형태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신경 쓰여서 더한다면 양쪽을 더하면 x바가 2개 나오고요. 더하고 빼는 값은 사라지고요. 대신에 얘네를 더하잖아요. 5분의 11a가 되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러면 우리는 a를 구했잖아요. 그죠? a를 여기다가 뿅 대입을 해줄게. 5분의 11 곱하기 2 곱하기 1.96 7분의 5 이게 a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울 거 지우고 양변의 2로 나눌 거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계산하게 돼요. 그치? 1.96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11. 1.96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11.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게 복잡할 건 없는데 중간중간 과정을 계산하고 가지는 않았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그쵸? 실내 구간의 길이나 실내 구간을 이용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계산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는 절대 아니니까요. 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조리 요리할 것인가. 그죠? 그런 생각들만 잘해주시면 좋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실내 구간의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치? 그런 생각들 중요하고요. 자, 어찌됐건 27번까지는 여러분들 잘 해냈죠? 그죠? 긴장하는 그런 거 말고 끝나고 난 다음 다시 봤을 때 내가 다 아는 문제들 확실히 봤잖아요. 그죠? 28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이게 뭐냐면 말이 많고요. 그죠? 말이 많고 뭐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스에 내용 더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종류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조건부 확률 중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의 스타일이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제가 보통 이런 그림 많이 그렸었죠. 이 중에 하나를 올리는 형태의 그림이야.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가장 기본형. 그쵸?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자, 일단은 읽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읽을 때에는 그냥 읽지 마시고요.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언어로 바꾸면서 가야 돼요. 볼게요. 자, 하나의 주머니 있고요. 상자 A와 B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머니에는 1, 2, 3, 4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있고 여기까지 크게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그림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A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 들어있대요.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치? 일단 기다려봐요. B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A, B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거래요. 오케이, 자 볼게요.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카드는 집어넣을 거예요. 1이면 A에서 B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멍하게 읽잖아요. 슉 읽고 나면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내가 1을 뽑았으면 A 상자에서 B 상자로 어떻게 한대요? B는 어차피 비어있고 A의 공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를 집어넣는데? 흰 공 하나를 집어넣는데. 맞아요. 그죠? 더 이상 읽을 거 없겠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2 또는 3이면, 자, 2 또는 3이면 카드 2랑 3을 그릴게요. 2나 3이면 어떻게 한대요? A에서 B로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흰 공 둘, 검은 공 둘입니다. 아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입니다. 그렇죠? 공 전체 몇 개야? 2개예요. 흰 공 하나, 검 하나예요. 마지막은 4가 나오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카드의 종류가 1, 2, 3, 4밖에 없으니까요. 4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A에서 B로 집어넣는데 좀 더 길게 그릴게요. 흰 공이 2개고요. 검은 공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은 박스에 있는 것들을 쳐다볼 필요는 없죠. 요런 것들이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4번 할 거래요.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했어. 4번 내가 이런 시행을 할 거고 이거 반복한 후에 B상자는 빈 상자였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라고 했습니다. 8개일 때 그 중에서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모든 의문은 풀렸어요. 무슨 의문이었을까? 제가 아까 전에 가졌던 8개 이상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지. 내가 만약에 흰공 내가 4번의 시행을 할 거잖아요. 여기서 4번의 시행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흰공은 최대 2개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뽑았어. 4번 다. 그래도 흰공이 8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검은 공도 충분하잖아. 그치? 8개 이상 되면. 그래서 흰공과 검은 공의 개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충분하다. B한테 넘겨줄 공은 충분하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그죠? 자, 4번을 할 거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중요한 건 총 8개의 공이 B한테 넘어온다라고 했으니까요. 몇 개씩 내가 어떤 카드를 뽑는지에 따라 몇 개씩 공이 넘어오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1개의 공이 넘어오는 거고 2개가 넘어오는 거고 3개가 넘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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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총 합이 8개이길 원합니다. 최대치인 3부터 시작할게요. 배열은 나중에 생각하고. 가능해? 안 돼, 안 돼. 3이 2번 나오면 1, 1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3이 최대 2번 나올 수 있고 대신에 요렇게 되면 8개가 될 수 있죠. 3이 2개인 경우였어. 3이 하나인 경우로 줄일까요? 그럼 2, 2로 바꾸면 되겠죠? 3이 하나도 없는 경우로 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열은 나중에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구성만 생각한 거예요. 됐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런 경우 한 가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전체 내가 원하는 분모의 확률이 들어갈 거고요.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은 공의 개수가 2개라고 했습니다. 검은 공은 잘 살펴보시면 요때 하나, 요때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2개 들어오거나 3개 들어오는 횟수가 2번 등장을 해야 돼요. 요거 어때요?
이때 검은공 하나, 검은공 하나. 이런 검은공은 하나 들어옵니다. 검검검 3개 들어오고 검검검검 4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은 1번 케이스입니다.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그럼 그들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 8개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각각의 확률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요렇게 나오려면 일단 3, 3, 1, 1에 대한 배열부터 시작을 할까요? 3, 3, 1, 1에 대한 배열? 얘네에 대한 배열. 그렇죠? 몇 번 등장을 할 수가 있냐면 3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4C, 2 하시면 돼요. 요거는 배열이 몇 가지 있어요? 3, 2, 2, 1을 배열하는 방법은 2팩으로 나눠야 가디순으로 가야지. 요건 제가 조합으로 생각했고 요건 가디순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2, 2, 2, 2. 모두가 2개씩 뽑는 요 경우입니다. 자, 각각의 확률은요.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 뽑을 확률은 1이고요. 2 또는 3 뽑을 확률은 4분의 2고요. 여기는 1이겠죠. 분자 부분이. 맞아? 그럼 그대로 가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약간은 독립시행의 스멜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의 스타일인 거지, 그치? 자, 마무리는요. 이거 어떻게 돼? 3이 나올 확률, 즉 요거죠, 그죠? 4를 뽑았을 때 3개가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말하는 3이 나올 확률입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을 4제곱으로 바로 옮겨 쓸게요. 여기는요. 3이 나오는 건 4분의 1, 2가 나오는 거는 4분의 2, 4분의 2,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2개, 4분의 2가 2개가 되겠죠. 여기는요. 2만 죄다 나와. 4분의 2만 4번 나와. 2분의 1로 쓰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더 할 거라서 분모를 같게 맞추는 게 내가 좀 더 낫거든. 그래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4분의 2가 4번 등장합니다. 이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중에 1번 케이스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산을 하는 그 팁은 어차피 분모가 다 뭘까요? 4의 4제곱이야. 너도 4의 4제곱이야. 너도 4의 4제곱이니? 그렇다면 4의 4제곱이 분자 분모에 다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살짝 쿵 약분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분모를 맞춰놓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할게요. 4의 4제곱 중에서 여기는 6 들어오고요. 얘는 4, 3, 12에다가 4 곱하니까 48 들어오고요. 여기는 16 들어옵니다. 즉, 봐요. 6 더하기 48 더하기 16. 이것을 4의 4제곱으로 나눈 것. 분의 6이 올라갈 거잖아. 4의 4제곱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여기에 4의 4제곱분의 1이랑 여기에 4의 4제곱분의 1 들어가는 걸 둘 다 지우겠다는 거지. 괜찮죠? 그럼 계산의 양이 확 줄어드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정리할 때에는 다 짝수길래 3, 2로 나누면서 더할게요. 요렇게. 그럼 얼마 나와요? 35분의 3. 끝. 됐나요? 요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문제의 스타일이면서도 약간은 우리가 마치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느낌을 느끼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은 아니고요. 확률의 곱셈을 이용하는 문제죠. 확률의 곱셈들. 서로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곱셈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다가 하나 더는 요 4번의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배열을 집어넣는 것까지 그거까지 들어가야지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문제가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흰 공이 넘어와 흰 공과 검은 공이 하나씩이야? 뭐 2개 하나씩이야? 근데 총 개수가 8개이길 원해?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는 건 넘어오는 공의 개수예요. 그래서 다시 1개, 이땐 2개, 이땐 3개가 넘어오는 그렇게 경우를 나눈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총합이 8개가 나오는 경우들을 따지고 그 안에서 검은 공이 2개인 경우를 분자 위로 올리는 거죠. 조건부 확률의 전형적인 스타일. 괜찮죠? 그죠? 그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모를 보고 난 다음에 28번의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을 거다라고 서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문제의 길이 자체가 일단 압도적으로 길어요. 28번이. 넘겨보시면 29, 30은 오히려 문제의 길이는 짧아. 하지만 30번이 까다롭긴 했습니다. 자, 29, 30은 둘 다 어찌됐건 간에 그 본 느낌이 등장을 합니다. 29번이 좀 더 강하게 있고요. 그쵸? 이게 이제 연계 문제였어요.
그쵸. 수능 완성에 나왔던 연계 문제. 그래도 크거나 같다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맞아요. 하지만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자, 6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입니다. 그 중에서 A, B, C, D입니다. 그쵸? 근데 A, B, C, D의 개수, 그죠?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뭐 구할 수는 있어. 어차피 1, 2, 3, 4, 5, 6이니까 D가 뭐일 때, C가 뭐일 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답이 196가지거든요. 일일이 셀 건 아닌 것 같잖아. 그죠? 자, 한꺼번에 모아서 A, B, C, D의 크기를 한번 얘기해봐요. A랑 B는 상관이 없고 콤마로 찍었어요. 모른다는 거야. 그것보다는 C가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는 D가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렇게 쓰면 드릉드릉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치. A, 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좀 정하고 싶어져요. 맞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겁니다. 뭐냐면 A와 B가 같을 때부터 처리를 할게요. A와 B가 같을 때. 그럼 A와 B가 같지 않을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래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A보다 B가 클 때, 이렇게 바뀌었을 때, B가 더 작을 때.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죠. 그쵸? 잠깐 기다려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위에다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저걸 도와주기 위해서. 일단 얘부터 하기로 했어. 그러면 A는 B, 곧 B니까 그냥 세 개의 숫자만 잘 골라주면 되고 중복조합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H를 안 사용하죠, 여러분들? 자, 1, 2, 3, 4, 5, 6을 쓰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몰아주기의 예시. 모두가 1을 선택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그쵸? 자, A는 어차피 B를 따라가니까 B, C, D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가 1을 뽑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각각 몇 개 뽑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칸막이를 먼저 설치를 할게요. 칸막이가 5개, 공이 3개입니다. 총 8개를 배열하는데 공 3개, 칸막이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 7, 6, 5팩 사라지고 3, 2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56까지가 나옵니다. 자, 이걸 H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1, 2, 3, 4, 5, 6, 6개 중에서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A는 B를 따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6의 H, 3. 맞아요? 요렇게 해결하면 똑같이 나오죠? 얘 뭐가 되는 거야? 둘이 더하면 9, 하나 빼니까 8, C, 3, 여기 쪽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H로 푸는 친구들 요렇게, 그리고 공각 칸막이로 푸는 친구들 요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1번은 괜찮아. 그치? 자, 2번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얘네로 가야 돼.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기는 한데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나 이미 등호인 걸 계산했거든요. 크거나 같다면 크거나 같다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선 크고 여기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세요. 나 이거부터 할 거야. 잘 봐요. 얘를 위해서 요것에 대한 경우를 찾은 다음에 그렇지 1번 케이스를 빼주면 되잖아요. 등호를 날려주는 거지 나중에 마지막에 뾰로로로. 괜찮은 생각이야?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크거나 같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1, 2, 3, 4, 5, 6에서 각각 몇 개가 뽑히는지가 중요하고 각각 뽑히는 것이 정해지면 어때요? 요게 A, 요게 B, 요게 C, 요게 D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공 4개, 칸막이 5개가 됩니다. 총 9개를 배열하는데 4팩, 5팩이 되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9, 8, 7, 6, 5팩 사라지고 4, 3, 2가 되어주고 지울 거 지우고 지웁니다. 얼마가 나와요? 14 곱하기 9, 126. 계산 잘하죠? 그런 날이 있더라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으로 해결을 한다면 어느 부분만 바뀌는 거냐면 6가지 중에서 4개를 뽑는다로 바뀌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뭐가 돼? 더하면 10, 1 빼니까 9C 4.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됐나요? 자, 이 126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 56가지를 빼주면 되죠. 그럼 등호 있는 경우는 생략이 되잖아요. 그죠? 몇 가지? 70가지. 그리고 요게 또 똑같이 몇 가지겠어요?
A, B의 순서만 바뀌는 거잖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70까지. 즉 얘는 2번 케이스가 아니고 요게 2번 케이스, 요게 3번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건 뭐예요? 도와주는 용. 그죠? 징검다리 도와주는 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복조합을 이용해서요. 자, 그럼 마무리는요? 아까 나온 56, 두 번째 케이스 70, 세 번째 케이스 70. 정답은 싹 다 더해서 196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을 하는 거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A, B라면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같다가 쉬우면 같다로 놓으시고요. 크거나 같다로 전부 다 해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29번을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30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가장 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일단 그 정규분포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해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일까? 보세요. 자, 양수 t에 대하여 일단 요 기호부터, 요러한 표현부터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평균이 미지수인 경우는 많이 봤지만 표준 편차가 미지수인 경우는 거의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에는. 하지만 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읽어봐봐요. 그랬는데 봐봐.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정규분포입니다. 필요하다면 Z로 바꿀 건데 필요 없을 때 굳이 Z로 바꿀 필요 없어요. 저 상태는 Z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읽어볼 건데 평균이 1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지. 뚜두두둑 1. 슉 이렇대요. X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니까 그죠? 똑같이 확률 밀도 함수예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뿐이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요.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인데 OT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려면 OT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오, 그죠? 그래서 일단 T 자체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거 하나를 킵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의 건 없어요. 그냥 요거까지만 돼.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기 볼게요.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뭐지? 자, 평균이 1인데 우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Z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복잡할 땐 Z로 바꿔볼까요? 괜찮은 생각이지, 그치? 자, 구하라고 하는 확률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Z로 바꿀 거야. 어떻게? 확률로부터 평균 1 빼고 표준 편차인 T로 나누면 됩니다. 즉, T제곱 빼기 T 플러스 1로부터 1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지워지니까 훨씬 쉽고요. T로 나누기도 이뻐. 어떻게 돼요? T 빼기 1? Yes. 편안하죠? 그죠? 편안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양수 T 나누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이쪽에도 집어넣어 볼게요. 요 값으로부터 즉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부터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지울 거 지워. T 플러스 1. 어때요? 마음이 한결 편안하잖아요. 그치? 자, 이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으로 바뀐 거예요. T에 대한 것은 내가 알고 있고, 자, 요러한 건 Z에 대한 거니까 평균이 0인 형태로 제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거 찾으래. 이때를 T를 가지고. 자, 여긴 T 플러스 1이고 여긴 T 빼기 1이에요. 어머, 얘네 둘의 차이는? 정확히 2칸 차이나요? 우리가 쓰던 용어니까 써도 되겠죠, 여러분들? T 마이너스 1로부터 한 칸, 두 칸, 딱 2칸짜리의 자를 들고 움직여 하면서 확률이 최대치가 되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면 좋겠어? 나의 워너비는 그렇지, 이렇게. 여기가 T 플러스 1, 여기가 T 빼기 1, 탁 이렇게 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쵸? 자, 얘네들의 중점을 잡으면 얼마예요? 한 칸씩 T, 그죠? T를 기준으로 한 칸 더 가고 한 칸 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중점이 T인데 그럼 나의 워너비는 뭐야? 이렇게 되는. 그치? 나의 워너비는 T가 0이면 좋겠어. 근데 어때요? T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나의 워너비가 T가 0이면 좋은데 T가 0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T가 0인 것에 최대한 가깝게, 즉 평균이 가장 0에 가깝게.
평균이 0이니까 그 0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가운데 중점이 올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원하는 t값은 5분의 1이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칸짜리의 자리를 두고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t 자체는 어디부터 가능하냐면 5분의 1부터 가능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 두 칸짜리의 자의 중점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두 칸짜리 자가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그죠? 최대의 확률인 거지. 더 왼쪽으로 여기 0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된대잖아. 더 오른쪽으로는 올 수 있대요. 더 오른쪽은 사양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즉 우리가 원하는 t값은 얼마다? 5분의 1이다. 이걸 최대로 만들어주는 t값이잖아요. 끝났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한 번 더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로 끌고 와서. t에다가 5분의 1 집어넣어주세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이미 확률 다 넣어놨으니까 5분의 6 이렇게 되고요. 여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0.8이고요. 여기 얼마냐면 1.2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있잖아. 그치? 0.8. 마이너스 0.8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나 0부터 0.8까지나 똑같고요. 0부터 1.2 더해주시면 되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슉 위에다 쓰자. 밑으로 내려가면 힘들어. 자, 이렇게 하고 0.385 되겠습니다. 더해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확률을 이 최대값을 구하해서 그것을 K라고 한다라고 마무리 지은 거고요. 요 K 값이 제가 구한 대로 0.673이 되어준 거고 1000배 하래요. 완벽하네. 그치? 정답 마무리 지어줄까요? 정답은 얼마로 쓸까요? 여기다 써야지. 673. 됐어요. 요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계산이 맞냐고 물어본다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예전 형태였다면 30번이 뭔가 단계가 많은 문제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분석이 필요한 문제였고 일단은 항상 생각하라고 했죠. 두 칸짜리 자를 들고 움직여 가면서 확률의 최대를 갖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 두 칸짜리 자의 가운데가 평균의 위치에 오고 싶어요. 즉 0에 오면 너무 좋겠는데 0은 안 된대. 5분의 1부터 가능하대.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5분의 1한테 가야죠. 그렇죠? 5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최대값인 겁니다.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 두 칸짜리 자가 어때요?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률은 작아지게 되어 있죠. 최대는 t가 5분의 1일 때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마무리 계산은 쪼르륵 대입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확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8문제를 어떻게 그 현장에서 해결을 했을까라고 제가 좀 마음도 조마조마했었는데 잘 해결했었을 거라고, 잘 해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던 날입니다. 그렇죠?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런 마음은 내일에 나한테 맡기고요. 너무 신나고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막 그 설레는 마음도 일단은 내일에 나한테 맡기고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푹 주무시는 게 제일 먼저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